자, 지금부터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원래 배열하고 뭐 여러 가지 2차원 배열하고 뭐 딴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소 개념이 없이 배열을 계속 설명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소 개념을 좀 가진 후에 배열을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열 다 끝내고 포인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배열 설명했다가 포인터 설명했다가 또 배열 설명했다가 포인터 설명했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이 다를 뿐 두 방법이 결국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C 언어를 배우기 전에 뭘 했었어요? 뭐 했죠? 컴퓨터의 이해라고 해서 이상한 기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설명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컴퓨터는 어차피 메모리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거 기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보를 메모리에다가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메모리에 값을 넣거나 쓸 때, 그쵸? 값을 읽거나 쓸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요소, 주소, 값을 쓸 때 3요소, 주소, 뭐요? 크기, 값, 주소, 크기, 주소, 값.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설명할 땐 제가 주소 크기 값이라고 했나? 그렇게 설명했죠. 원래는 크기 주소 값입니다. 근데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편하게 생각하라고. 사실 중요 순서로 제가 적은 거예요. 주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소 적고, 그 다음에 크기, 값, 이렇게. 어떤 주소에 가서 어떤 크기로 값을 대입하라.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주소로 가서 어떤 크기로 값을 읽거나 써라. 뭐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내가 어떤 메모리에 접근해서 값을 쓰고 싶으면 이 3요소를 써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내가 실제로 어떤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쓰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변수가 실제 어떤 주소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크기인지, 이걸 알아야지 값을 대입하겠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편하게 어떻게 썼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주소 크기 값을 잘 힘들어 하니까 컴파일러가 이런 개념을 제공한 거지. 이건 뭐예요? 내가 크기하고 주소를 숨기게 해주는 문법이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어떤 번지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내가 지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대신에 해석기가 대신해 주는 거지. 해석기가 저 데이터라는 변수 이름을 가진 저 변수의 위치를 특정 메모리에다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 주소를 데이터라는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그 주소에 가서 작업할 때 어떤 크기로 작업하겠다. 이런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데이터라는 이 변수가 만약 100번지에 있어. 100번지에 만약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이 100번지에 가서 뭐 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4바이트 크기로 작업하겠다는 거야. 100번지에 가서 4바이트 크기로 하겠다. 지금 이 100번지는 내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꼭 100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그냥 데이터가 100번지에 있다. 이렇게 좀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100번지에 가서 그죠? 뭐 하는 거예요? 4바이트 크기로 4바이트 크기로 뭐 하는 거예요? 5 대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사실 이 주석을 빼고 나면 사실은 번지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없고 크기도 따로 안 적어줘도 되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이 코드만 놓고 보면 13번 줄만 놓고 보면 너무 편하죠. 크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주소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번지를 가정해 놓고 보면 요게 기계어로 어떻게 바뀌냐면 기계에 가장 가까운 어셈블리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실제로 C언어는 어셈블리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C언어는 언더바 ASM 이렇게 쓰면 어셈블리 쓸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C언어는 다른 언어랑 달라서 바로 기계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바 ASM하고 저 대입이 move라는 명령이에요. 하고 데이터가 만약에 100번지라고 가정하면 맨 앞에 어떤 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디워드 그러니까 4바이트이고 ptr에 100번지에다가 5 대입하겠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C 언어는. 이 100번지가 잘못된 주소니까 좀 죽겠죠. 죽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 죽는 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시인 거예요. 가정입니다. 100번째로 그냥 내가 가정하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연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셈블리 바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보면 어셈블리 그 하는 법에 대해서 막 설명해 놨잖아요. 나중에 잘하게 됐을 때 뭔가 좀 특수한 기능들을 쓰고 싶은데 시언어가 제대로 안 제공해서 답답하고 이러면 그냥 저희들은 어셈블리 써버리거든요. 어셈블리 써서 그냥 프로그램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번지와 그 다음에 크기와 이렇게 값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동사인 거죠. 무브가 대입이라는 연산자인 거지. 대입이라는 명령어인 거지. 그러니까 얘 무브가 뭘로 바뀐 거예요. 시언에서는 는으로 바뀐 거고, dword가 4바이트인데 4바이트에 안 적었잖아요. 여기 있는 4바이트. 요 의미가 되는 거고, ptr 100이라는 게 100번지에 가서 작업하라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변수가 지금 제가 100번지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5는 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냐 쉽냐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자동차도 보면요 오토가 있고 수동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수동으로 몰 수도 있고 자동으로 몰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다 자동이죠. 여러분들 다 면허 딸 때도 자동으로 따고 모는 것도 자동 몰잖아요. 수동 모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동 모르라고 하면 힘들죠. 면허가 없어요? 수동 모르라면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배웠는데, 자동만 계속 모니까, 오토만 계속 모니까 수동 모르면 부담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적응하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변수를 계속 써왔고, 지금까지, 그죠? 계속 써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애초에 이걸로 배웠다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주소 크기 값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쓰는 패턴을 익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니까 쓰는 표현인 이 표현을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이게 배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쉬운 걸 쉬운 걸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쓰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되었던 번지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개념을 이제부터 포인터를 배우게 되면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포인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포인터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여기다가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자, 포인터 문법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일단 그냥 제가 한번 예시로 띄워놓고 자 보세요. 이제 저 데이터라는 변수의 주소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죠. 누가 알고 있겠어요? 데이터 변수의 주소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컴퓨터가 아는 거예요. 해석키가 아는 거지. 해석키. CPU 말고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컴파일러가 배정해 주는 거죠. CPU는 일하는 주체고, 예? 컴파일러가 해석하니까 컴파일러가 배정을 다 하잖아요. 이 변수, 얘가 4바이트 크기의 변수를 원하는구나. 이거는 컴파일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물론 컴퓨터가 하긴 하는 거지. 하지만 컴퓨터가 한다기보다는 컴파일러의 해석기가 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석기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주소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동사잖아. 주소가 얼마야? 이런 거잖아. 주소 얼마야? 주소가 몇 번지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컴파일러한테. 그죠? 컴파일러한테 주소 묻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컴파일러한테 주소를 묻는 연산자가 바로 이 앰퍼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파일러한테 야 데이터 변수의 주소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변수의 주소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몇 번지인지를 컴파일러가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요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됐다면 데이터는 변수지. 그러니까 데이터까지만 하면 5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데이터에 5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n%가 붙었다면 이미 가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연산이 된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n% 연산이 걸렸으니까 저거의 결과값은 뭐겠어요? 데이터 변수의 주소가 맞는 말입니다. 그죠? 데이터 변수의 주소가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된 거예요. 지금 의미상으로 봤을 땐 100이겠지, 저 값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게 결국 우리가 100번지라 가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100이라는 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왜 100입니까? 왜 100이냐가 아니라 지금 100번지라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100번지니까 지금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00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100번지에다가 6을 쓰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저 번지에 가서 얼마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주소에 가서 값을 쓰고 싶다라는 연산이 뭐냐면 바로 포인터 연산입니다. 여기요. 그 사실은 이제 100번지라고 친다면 이건 거지. 이렇게 쓰는 거지. 값을 저장한다. 그 메모리에 값을 대입한다. 그게 쓴다 라는 뜻이에요. write가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다, 읽는다 이런 메모리에 값을 대입한다, 읽는다, 그걸 이제 쓴다 뭐 이렇게 말 쓰는 거예요. 대입한다, 저장한다, 쓴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100번지에 가서, 그죠? 100번지에 가서 내가 값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6이 어디 들어가겠어요? 어디 들어가겠어요? 그쵸? 100번지니까 데이터에 들어간 거지. 데이터에 6 들어가는 건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에러 나잖아요. 왜 에러가 나겠어요? 100번지가 아니잖아요. 100번지는 우리가 가정한 값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에러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100을 의미하는 수식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걸로 100번지 찾은 거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결국은 이 표현이 주소 표현으로 데이터 변수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얻어서 그 번지에 가서 6을 대입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실제로 포인터 문법을 꼭 포인터라는 변수가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얼마든지 일반 변수에도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번지 표현이니까. 즉, 이 n%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특정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것이 n%고요. 연산자입니다, 쟤도. 이거 연산자예요. 주소를 계산해주는 연산자. 우리가 그래서 번지 계산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번지 지정 연산자라고 불러요. 번지 지정 연산자. 그러니까 특정 주소에 가서 값을 대입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얻어서 그 주소에 가서 6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하고 빨리 친해지거나 C 언어를 익숙해지고 싶으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읽기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보는 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 코드가 익숙해지려면 보는 눈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같이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 아까 제가 하듯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데이터 변수의 번지를 얻는다. 그쵸? 그렇죠? 데이터 변수의 번지를 얻는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데이터 변수의 그 번지로 간다. 그 번지로 이동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한다. 그 번지에 6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데이터 번지를 얻어서 데이터 변수의 번지를 얻어서 그 번지에다가 6을 대입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자가 총 몇 개 쓰인 거예요. 갈로는 연산자 우선순위와 관련된 거니까 상관없고 연산자 1개, 2개, 3개 쓰인 겁니다. 그쵸?
시언어 입장에서는 3개 쓰인 거지. 번지 계산 연산자 1개, 번지 지정 연산자 1개, 대입 연산자 1개, 이렇게 3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질문 있는 사람. 네. 이거요? 에러 나겠죠? 안 쓰면? 이거 뭐예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100이잖아요. 100에 6대입 하겠다는 거 똑같은 의미가 돼요. 제가 수식으로 써놨지만 값으로 봤을 때는 주소잖아요. 이게 주소잖아요. 데이터의 주소니까 주소는 번지잖아요. 번지는 숫자잖아요, 사실. 0번부터 매겨진 숫자예요. 0번, 1번, 2번 숫자예요. 그러니까 n% 데이터하면 결과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 숫자에다가 6을 대입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에다 6을 대입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 주소에 가서 6을 대입하겠다라고 해야지 에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식에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입할 수 있는 수식이 있고 대입할 수 없는 수식이 있는 거죠. 그냥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상태가 현재 값인지 변수인지 주소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넘어갈까요? 여러분? 넘어갈까요? 예. 자, 그러면 왜요? 어스는 뭐지? 야, 아직 이중 포인터 쓰면 안 됩니다. n%에서 n% 연속으로 쓰면 문제됩니다. 주소에 주소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주소는 값이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수식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중에 그건 2차 가서 배우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결국 괄호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요거 빼면 요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괄호 안 써도 되거든요. 연산점수 순위로 봤을 때. 예? 여러분?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이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연산자를 뒤집어 쓰는 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거? 데이터가 지금 값 얼마 갖고 있어요? 5를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값을 5 갖고 있지. 번지가 아니라. n% 붙였을 때가 100인 거고, 그냥 데이터 그 자체는 5값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5번지에 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로 놓으면 5번지에 가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이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아요. 컴파일러가 허용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요 기호 있죠. 번지 계산 연산자는 주소 합해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아예 컴파일러가 허용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 법이에요. C언어 세상의 법. C언어는 주소를 반드시 포인터 기호인 저 번지 계산 연산자는 반드시 주소 합해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소 합해만. 근데 자 보세요. 이 데이터가 주소예요? 값이잖아요. 지금 인트 값, 인트 변수. 그래서 이걸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C언어 문법에서 막아놨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포인터 변수만 주소 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C언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기계어 자체에는 번지만 따로 저장하는 메모리라는 게 없어요. C언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터라는 기술이 명령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주소는 꼭 포인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변수도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C언어가 왜 주소를 반드시 포인터만 쓸 수 있도록 해놨냐면
일반 정수값에다가 일반 정수 변수에다가 주소 넣어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실수해서 주소를 일반 변수에 잘못 대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값을 포인트 변수에 잘못 대입했을 때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컴파일러가 에러를 잡아주고 싶은데 얘가 포인터 변수에 주소 넣어야 되는데 주소 넣어야 되는 그 메모리에다가 실수로 일반 정수값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면 잘못했다고 컴파일러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포인터라는 특별한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살면서 보면 알겠지만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둑 잡아요? 강도가 있어. 강도가 있어. 칼 들고 막 뛰어다녀. 여러분들 뛰어가서 잡아요? 잘못 잡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죠? 뭐 아무나 막 잡아도 돼요? 범인을? 아무나 막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잡으라고 뭐가 있어요? 뭐가는 아니죠. 잡으려고 경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 경찰을 왜 둬요? 국가에서. 그런 거 하려고 따로 특별하게 만든, 그죠? 직업이라고 말해야 되나?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죠? 특별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막 사람 잡고 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아무나 잡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 법을 지키면서 그걸 잡아가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일반 변수에다가 주소도 집어넣고 값도 넣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잘못된 상황인지 정상적인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컴파일러가 사용 개발자가 잘못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와 그냥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아예 두루 갈라 놓은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반인이라면 요게 일반인이라고 치죠. 우리가 일반인은 요걸 하면 경찰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이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인터라고 주소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메모리는 주소든 값이든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해요. 하는데 그거를 개발자들이 자꾸 실수하니까 아예 C 언어 만든 사람이 주소를 잘못 썼을 때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운영체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중요하니까 아예 변수를 둘로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변수처럼 보이지만 얘는 그냥 변수고 얘는 앞에 뭐 붙었죠. 포인터 기호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래 되면 이 P라는 변수는 특별한 놈이라는 거예요. 별이 붙었잖아요. 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예 태생이 달라요. 얘랑 태생이 다릅니다, 지금. 얘는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근데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건 똑같아. 하지만 얘는 뭘 할 수 있어? 범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일반 변수처럼 일도 할 수 있고요. 일반 변수처럼 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겠어요? 주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얘가 이놈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더 큰 개념이에요. 포인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이 없는데, 사실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C 언어가 구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강제로. 포인터는 주소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갑자기 얘를 왜 써요? 라는 거지. 그럼 얘를 왜 써요? 그럼 얘 쓰면 되지. 이거 얘 쓰면 되지. 얘를 쓰면 되지. 이거 왜 써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소를 모르게 하려고 뭐 만들었어요? 변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주소 안 쓰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변수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주소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쵸? 웃긴 이야기죠. 그럼 갑자기 왜 주소를 이야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말에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명사도 있죠. 명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명사 있잖아요. 그것, 이것, 저것, 그녀, 그죠? 그분, 그죠? 뭐 이렇게 명사도 있지만 대명사도 있잖아요. 대명사 왜 써요? 대명사 왜 써요?
그러게요가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대명사를 쓰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명사 대신해 주려고 쓰지 않을걸요? 왜 대명사를 쓰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찮아서? 정말 귀찮아서? 본인이 대명사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아니면 핑계를 대고 싶거나 빠져나가고 싶을 때 대명사를 씁니다. 아, 그가 그랬어요. 그가 그랬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사람을 모르거나 제대로 내가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쓰는 경우를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융통성을 가할 때 쓰는 게 대명사예요. 바꾸기 쉬우려고. 명사를 쓰게 되면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김성엽이 밥을 먹는다 이러면 김성엽만 밥 먹어야 돼요. 그쵸? 김성엽만 밥 먹을 수밖에 없잖아. 김성엽이 밥 먹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가 밥을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안 정해진 거예요. 밥 먹는다는 행위는 정해졌는데, 즉 동사는 정해졌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야. 목적어 쓰긴 썼는데 이 목적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지금. 그가 밥을 먹는다고 얘기했으면 그는 누군지 지금 모르는 거지. 밥을 먹는 행위는 있는데. 그 내려가죠. 내일 홍길동 씨가 와서 청소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홍길동이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 청소기사가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르거나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청소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오긴 올 텐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런 상황 때문에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그 주소를 알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탁 찍어서 이건 뭐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이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민관님이 여자친구가 있어. 뭐, 홍씨라는 여자친구가 있어. 나 일기를 적는데 아, 나 홍씨랑 오늘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고 홍씨랑 만나서 영화를 봤고 홍씨 집에 바래다 줬고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홍씨랑 헤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찢어서 버려야 돼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죠? 아니, 너무 슬픈 얘기를 내가.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뭐,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예 적을 때, 그렇게 안 적고, 나는 그녀를 만났다. 뭐, 나는 그녀하고 영화를 봤다. 나는 그녀와 뭐, 밥을 먹었다. 나 그녀 뭐, 집 앞에 바래다 줬다. 해놓고 그 밑에가, 맨 밑에다가 그녀는 홍씨다. 이렇게 했으면 홍씨 한 번 나왔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녀는 홍씨다 하면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다 홍씨인 거잖아. 하지만 홍씨라고 한 번도 안 말해두고 맨 마지막에 그녀는 홍씨다 한 번 썼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땐 다 홍씨인 거지. 그쵸? 그럼 만약에 홍씨랑 헤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홍씨만 이렇게 지우고 그녀는 어머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녀는 엄마다. 그녀는 내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완전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거 안 바꿔도 돼요. 지금 뭐냐면 유지보수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대명사를 쓰게 되면.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유지보수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의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대명사라는 거지. 내가 명사기법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변화가 오면 다 바꿔야 돼. 홍씨 100번 썼으면 100번 다 지우고 딴 걸 다 바꿔야 돼. 근데 대명사를 쭉 써놓고 다 그녀로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그녀는 홍씨다 이렇게 한번 적었으면 결국 홍씨 한 번만 나온 거거든. 그럼 나중에 바뀌면 꼭 홍씨만 지우면 되지. 그리고 딴 걸로 바꾸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대명사의 역할이 뭐냐면 민관님이 말이 없어졌어요. 내가 딴 사람을 만만한 사람을 됐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딱 그 이 뭐야 이 채팅창에 민관님이 딱 보여서 그냥 이야기했는데 하고 나서부터 조용하게 바뀌었어요. 정말 홍씨는 아니죠. 연씨를 만나야 돼요. 예. 지금 도망간 거 아닌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면 지금 여친이랑 같이 뭐 듣고 있다가 또 난리가 난 게 아닌지 좀 걱정되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대명사라는 것이 시언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거예요. 변화 대처 기술 중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 그게 바로 그 포인터이기도 한 거죠. 대명사를 쓰게 되면 행위는 정해지고 행위에 쓰이는 그 목적어 있죠. 동사는 정해지고 목적어는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기술이 포인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데 행위는 정해지는 거. 아까처럼 그가 밥을 먹는다. 그가 청소를 한다. 그녀가 설거지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면 아직 누가 할지는 안 정해졌는데 행위는 정해진 거지. 아, 내일 우리 회사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거죠. 근데 누가 할지는 안 정해진 거지, 지금. 그죠? 그럴 때 쓰는 기술이 바로 대명사이고, 프로그램에 대명사를 많이 써야지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스킬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쓸 수밖에 없고 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명사를 쓰고 싶을 때 쓰는 기술이 바로 이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진짜 민관님이 이야기가 없어요. 스탑 걸렸어요, 지금. 대기 걸어놓고 사라졌어요. 와, 충격인데. 그 말 나오자마자 끄고 가버렸나?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 스탑 걸려, 스탑돼 있어요. 말 나오자마자 스탑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아, 홍석환이라서, 아, 아니에요. 석환님은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큰일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둘이 아는 사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석환이도 조용하네. 스텝은 왜 조용하지? 석환이가, 홍씨가 충격 먹었나? 편견. 예, 뭐, 그렇다 치고요. 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대명사를 쓰고 싶다, 즉, 융통성을 가하고 싶다 했을 때 쓰는 기술이 바로 포인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포인터를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뭐예요? 무조건 데이터에 O 넣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쓰면 무조건 데이터에 O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민관님 돌아왔다. 무시무시한데. 저한테 나쁜 감정 가진 거 아니죠, 민관님? 제가 이름 선택을 잘못했어요. 여기 여자분들 중에 하나 찍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냉동실에? 홍씨 뭐로 갔어요? 아, 쏟았어요? 얼려놓은 홍씨 먹다가 놀래서 홍씨 이야기하니까 제가 놀랬잖아요.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농담 그만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6을 대입하긴 대입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뭐야? 어디다 대입할지 모르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대명사만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말은 P에 6을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P에 6을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P에 6을 대입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수는 표현을 하나밖에 못 적어요. 이 데이터 변수는 표현을 이거 하나밖에 적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만 적어야 돼요. 데이터에다 O 대입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대명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P가 대문자가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P에다가 6을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P도 변수니까 이것도 변수잖아요. P에다가 6을 대입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예? 요거는 P가 가리키는 대상에 가서 6을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그 대상. 그럼 이거 뭐예요? 그녀는 홍씨다 이런 말이고요. 그녀는 홍씨다 뭐 이런 말이고, 얘는 뭐예요? 그녀에게 뭐 했다 뭐 이런 뜻인 거지.
말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연산자를 쓴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6번지에 대입했으면 6번지에 가서 6을 대입하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포인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변수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에다 5 대입한다 이 표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 5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포인터가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표현을 쓸 것인지 이 표현을 쓸 것인지. 아까 제가 경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경찰은 사람이면서 경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가지의 역할이 나눠지죠. 경찰도 집에 가면 아버지일 거 아니야. 아니면 아들이거나.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는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찰이 집에 갔을 때는 익은 거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경찰서에 있을 때 공무를 수행할 때는 이게 되는 거고.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그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상황을 나눠서 써야 돼요. 이거는 P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고요. 얘는 P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 값을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P가 변수니까 P는 어떤 메모리일 거 아니에요. 어떤 메모리가 이렇게 메모리가 뭐 쭉 나열되어 있겠지. 그치? 메모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디엔가 P가 위치한 곳이 있었어. P가 어떤 P도 변수니까. 그죠? P가 위치할 수 있잖아. 그쵸, 여러분? P가 이렇게 있겠지. 있는데 P에다가 6을 대입한 거야. 이렇게. P에 6을 대입했어. 그럼 P는 뭘 가지겠어요? 여기 6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6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 표현은 P에 6 넣겠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도 변수니까 P 자체에다 6을 대입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여기 연산자가 하나 더 붙었잖아. 의미가 바뀐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P에 있는 값을 주소로 써서 거기 가서 작업하라는 거야. P에 얼마 들었어? 6 들어있잖아요. 6. 그죠? 6번지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번지가 뭐해서 저기서 0, 1, 2, 3 이렇게 왔다. 근데 여기가 6번지였어. 만약에 여기가 6, 7, 8 이렇게 갔어. 이렇게 8, 6, 9 이렇게 번지가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 그죠? 여기 6이 들어있었으니까 어디 가라는 거예요? P가 6번지니까 6번지가 어디예요? 여기가 6번지잖아 지금. 그죠? 그럼 6번지에 가서 뭐 하라는 거야? 6 대입하라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6이 대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가 다른 거지. P라고 적으면 자기 자신이 있는 곳에 값이 대입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6번지에 가서 값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든 것 뿐이에요. 그냥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값을 바꿀게요. 이거를 200으로 할게요. 2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200 하면, 네, 정말 나올 줄 알았어요. 찝찝했어요, 제가 계속 쓰면서. 자, 그러면 어떤 메모리가 있는데, 그죠? 메모리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번지가, 여기가 해서 뭐, 100번지라고 하면 되는구나. 뭐, 여기가 200번지고, 뭐, 204번지, 왜냐면 지금 4바이트 크기로 좀 표시할 거라고 번지 바꿀게요. 208번지, 뭐, 이렇게, 번지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럼 여기 이쯤에 P가 있는 거야, 이쯤에. 뭐,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P가 여기 있어. 그지?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P에다가, P도 변수니까, P에다가 200 대입하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200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200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200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요 밑에 건 어떻게 돼? 이 결국 뭐가 쓴 거와 똑같아. 포인터 200에다가 6 넣으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P 200 들어갔으니까 그쪽 200번지에 가라는 거야. 200번지에 가서 6 대입하라는 거지. 200번지에 갔더니 뭐야? 여기 200번지지. 여기 뭐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 6 넣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건 자기 자신,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가 가리키는 대상. 요걸 이제 포인터 P라고 보통 표현을 적어놔요. P가 가리키는 대상. 예. 뭐가 헷갈려요? %P 하면 P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적으면 상쇄돼요. 이 곱하기 나누기하고 똑같아서 서로 상쇄시켜요.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적으면 없어져요. 예, %가 정식 용어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펭귄 뭐 이런 말 쓰거든요. 펭귄 닮았다고 펭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 쓰면 혼나죠.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뭐라고 했어요. 앰퍼샌드. 앰퍼샌드가 정식 용어예요. 앰퍼샌드. 팔이라고 읽는다고요? 펭귄이 끌려도 펭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괜히 이야기했네. 이렇게 쓰시는 게 앰퍼샌드입니다. 우리가 엔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엔드 할 때 요거 쓰잖아요. 뭐 엔드. 그죠? 앰퍼샌드. 앰퍼샌드가 정식 용어 맞습니다. 됐죠?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일반 변수보다 어려운 이유가 하나의 변수가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지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도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신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에도 뭘 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대명사 쓸 때 그녀와 밥을 먹었다가 어떤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녀와 밥을 먹었다가 이 표현인 거지. 그녀는 홍씨다. 그게 이 표현인 거지. 그 표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거에 써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시어는 그러니까 포인터가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기 자신의 값을 읽고 쓸 수도 있고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의 값을 읽고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되셨나요, 여러분? 포인터가 어려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늘어났으면 100배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100배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가 두 가지 된 거잖아요. 한 개 더 생각하는 게 뭐가 힘들어. 그냥 짜장면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짬뽕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더 좋다고 생각해야 돼. 나 선택권이 없어. 밥 먹으러 가면 계속 짜장면밖에 안 파는 데 데리고 와서 그냥 짜장면만 먹이는 거야. 환장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우, 이 집은 메뉴가 두 개네.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변수만 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무조건 걔만 써야 돼. 근데 이제 뭐가 된 거야?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선택권이 생겼어. 또 좋아해야지. 행복해야지. 이렇게 울면 안 돼요. 이렇게 왜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포인터를.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 수학을 잘할 때 그 집행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하냐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행력이 되게 좋아요. 뭐 선택을 되게 빨리 하고 그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세우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해요.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수학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이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집행력 좋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지. 그래야 잘못되더라도 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 반대로 가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오류가 나오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할 때는 자신감이 진짜 50%예요. 틀려도 못 먹어도 고야. 그냥 가는 거야. 뭐 아니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컴퓨터가 폭발하나? 아니면 뭐 컴퓨터 고장나나? 그런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썼냐? 뭐 이런 에러가 나지. 왜 이렇게 썼냐? 너 왜 이러냐? 이런 에러가 나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해보면 돼. 해보고 느끼면 되는 거지. 예?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에 지금 에러 떴죠? 이 왜 에러 뜰까요? 왜 에러가 뜰까요? 사실은 이게 그냥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왜 너는 상수를 일반 정수를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에다 대입하려고 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문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200은 정수값이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200이라고 적으면 컴파일러는 이걸 자료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료형을 int라고 생각해요. 컴파일러는. 이렇게 적으면 정수상수기 때문에 무조건 int로 판단합니다. 됐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럼 데이터 변수의 자료형을 뭐라고 해요?
데이터 변수의 자령이 뭐죠? int잖아요. 여러분, 데이터 변수의 자령은 int입니다. 그쵸? 근데 포인트 선언할 때 어떻게 썼죠? 이렇게 쓰잖아요. 포인터 쓸 때. 그럼 p 변수의 자령은 뭘까요? p 변수의 자령은 뭘까요? int라고요? 진실로? 그럼 얘랑 다를 게 뭔데? 얘도 자령이 int고 얘도 자령이 int면 둘이 같은 놈인데? int 포인터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자, 보세요. 그럼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데이터 변수의 자령을 뭐냐 적어라. 라면 요거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요거 자령이 뭐냐? int라고 적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p 변수의 자령이 뭐냐? 라고 하면 int 포인터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거 자령이 뭐냐? int라고 적으시면 돼요. 우리 문자 상수 있죠? 요거 자령이 뭐냐? 캐릭터로 나옵니다. 캐릭터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2.1이라고 적으면 자령이 뭐냐? 더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플로트가 기본이 아닙니다. 시원해서 더블이 기본입니다. 더블이 기본이기 때문에 2.1은 더블로 처리됩니다. 자령이.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가 아니라 해석기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네 세상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내가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10분 캐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P는 자령이 뭐죠? int 포인터죠. 200은 뭐죠? int죠. 그러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를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냐면 자령이 한쪽은 int 포인터고요. 는 반대는 뭐예요? int죠. 이건 틀린 표현을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뭐랬어요? 대입 연산자가 왔을 때 좌우에 있는 자료형이 다르면 이건 틀린 걸로 보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그것 때문에 자료형을 만든 거잖아요. 각 변수가 다루는 데이터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int는 정수값을 다루는 거고 int 포인트는 주소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값이고 이 일반 값이고 정수값을 말하는 거고 이쪽 값은 뭐예요? 주소라는 거지. 지금 자료형 자체가 주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값과 주고 값을 왜 주소에다 대입하려고 하지? 주소 형식으로 대입하려고 하지? 컴파일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이건 될 수 없어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잡으려고 이런 상황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로 기계는 메모리는 주소든 값이든 다 대입 가능하고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해놓은 안 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 잡으려고. 200번지를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번지나 포인트 별세에다 쓰면 프로그램 죽어요. 바로 자기가 권한이 없는 주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막 걸어가다가 오토바이 키 꽂혀 있다고 타고 가요? 잡혀가죠. 타고 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쓸 수 있다고 막 쓰면 안 된다고. 200번지도 번지를 거다 쓰면 안 돼? 쓰면 잡혀가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룰을. 주소에는 정수값 넣지 말라는 거지, 컴파일러가. 그건 내가 잘못으로 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게 에러 처리가 된 거예요. 에러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거 그럼 죽어도 못 넣어요? 넣을 수 있어요, 200.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아세요? C 언어는 무시무시한 형별한 연산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에러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컴파일러가 딴지 걸었잖아요. 그걸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아, 나 알아. 나 아니까 나 그냥 인트 포인트에 넣어줘. 이 말이에요. 주소를 맞춰버린 거예요. 강제로. 얘가 인트였는데 그 앞에 인트 포인트를 붙여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그럼 여기 앞에는 인트 포인트고 뒤에도 인트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이게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그래 알아 아니까 그냥 내가 쓸 거야 그냥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괄호 안 쓰면요 이거요? 이거 안 쓰면요? 에러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200 곱하기가 되는 200번지에 뭘 쓰겠다는 뜻이 될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가. 자,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집어넣어도 문제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오토바이 길 가는데 누가 배달하고 오토바이 키가 꽂혀있어. 시동까지 걸려있어. 뭐 갈등 때리고 타고 가. 타고 가고 싶으면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몰라. 지금 타고 보자. 이렇게 타면 에러 안 나. 컴파일 돼. 실행돼. 죽지. 프로그램이 죽죠.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죽죠. 에러 납니다. 왜? 200번지 못 쓰니까. 아까 똑같아요. 잡혀가요. 남의 오토바이 타고 가면 잡혀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발 뻗고 못 잡니다. 그처럼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탈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강제로 쓰시면 안 되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유효하지 않는 주소를 쓰는 건 문제가 되는 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소를 상수를 넣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유효하지 않는 주소를 넣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저기에 사용 가능한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용 가능한 주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 가능한 주소가 뭐가 있을까요? P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주소 넣으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변수는 얘밖에 없어요. 얘는 대명사인데 대명사에 대명사 넣으면 안 되잖아. 얘밖에 없잖아. 얘밖에.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의 주소를 P에 넣겠다. 아까 우리가 뭐 배웠어요? 데이터의 주소라는 표현. 앰퍼샌드 데이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의 주소를 계산해서 누구한테 넣는 거야? P한테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데이터 변수를 100번지라고 지금 계속 가정하고 있으니까 P에 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100번지가 들어가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P 100번지에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이게 데이터의 주소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이 표현 밑에 있는 표현이 데이터에다가 6이 들어간 표현이 되는 거지. 그죠? 100번지에 6 넣기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6번지가 들어가는. 데이터에 6번지가 데이터에 6이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데이터에 6 대입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6 대입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요 표현만 놓고 보면요. 요 표현.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포인트 P는 6번째 P가 가리키는 대입하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의미가 뭘로 바뀌어요? 누구의 6대입 되겠어요? 그쵸. 템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코드는 바꾸지도 않았는데 이 코드를 바꿈에 의해서 이 코드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지. 이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얘가 뭐가 된 거야? 템프가 된 거지. 이능 기능 때문에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잖아요.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보세요. 이런 거야. s라는 변수가 있고 뭐 좀 웃기긴 하지만 s는 이게 다 간단하지 않고 이럴 수 있잖아요. 포인터 p 더하기 포인터 p 포인터 p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포인트 기호를 여러 개 써놨을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이런 코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뭐 또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코드가 한 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여러 개 코드를 써서 좀 복잡하게 됐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걸 데이터로 썼다면 어떻게 썼겠어요? 세 번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데이터로 적혔으면 3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3번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포인트로 써놨으니까 뭐 하면 돼? 이렇게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냥 그 데이터가 템포로 바뀐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 개 바꿨는데. 그쵸? 그래서 유지보수가 훨씬 더 좋아져요. 포인트를 쓰게 되면 내가 바꿔야 될 부분과 바꿔야 되지 않을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최소한으로 바꿔서
그 바꾸는 효과를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대명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 나 그녀랑 뭐 만났다, 그녀랑 밥 먹었다, 그녀랑 영화 봤다, 그녀 집에 바래다 줬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나온 거지 누구란 말이 안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녀는 홍씨다. 이거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 홍씨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뭐 홍씨랑 만났다, 홍씨랑 밥 먹었다, 홍씨랑 영화 봤다 이러면 홍씨가 다 나오니까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포인터를 쓰는 게 훨씬 대처 능력이 좋아져요. 행위는 정해져도 대상은 정하지 않는 기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시간이 됐나? 오, 1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럼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럼 이거는 에러가 왜 안 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에러가 왜 안 나요? 이거 에러가 왜 안 나요? P 자령이 뭐예요? 인트 포인터죠. 이거는 뭐예요? 템프 자체는 인트가 맞아요. 템프는 인트가 맞는데 템프 앞에 뭐가 붙었어요? M% 붙어서 주소 연산이 걸렸잖아요. 그 나오는 결과가 주소죠. 그러면 주소니까 쟤는 주소의 자령이 뭐예요? 인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양쪽의 주소가 같기 때문에 형태가 같기 때문에 에러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걸 보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변수의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 일반 변수 앞에 M%가 붙으면 그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령이 승격돼서 int 변수였으면 M%가 붙으면 결과값은 int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 되는 겁니다. 에러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뭐 더 이상 녹화가 안 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예, 일단 잠깐 끊고 이야기할게요.